지금 시간에는 내역 설정 세팅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후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일반 부분에 내역 설정이라는 것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역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좌측 상단에 내역 설정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아무것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여기에 공사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뭐 건축공사라든지 조경공사,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추가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 하면 직접 입력 부분에서 나는 조경공사를 할 거야 하면 조경공사라고 입력을 하신 후 추가, 그러면 이렇게 조경공사라는 대분류가 생성이 되고 이 대분류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밑에 또 추가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는 누를 필요는 없고요. 이 플러스 버튼은 안 눌러도 되고 이 대분류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대분류가 선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또 옆에 가서 추가하고 싶은 걸 추가하셔도 되고, 그 내용이 없으면 직접 입력란에 가서 토공이라든지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대분류 밑에 중분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중분류를 클릭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단가 산출서나 1위 대가표나 단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꼭 순서는 대, 중, 그 다음에 품명입니다. 이 순서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품명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일단 1위 대가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터프하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뭐 인력 터프하기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뭐 보통 토사라에서 추가를 해보시고, 이번에 또 단가 산출서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잔토 처리. 여기 자기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를 바로 하셔도 되고,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하시면 그냥 이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Q값은 뭔지 F는 뭔지 바로 보여요. 이걸 참고하시고 쓰시되, 만약에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면 추가하신 후에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세팅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잔토 처리를 하나 추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공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는 다시 공사 추가를 가시면 돼요. 공사 추가를 가시고, 이번에는 임의로 적는 거니까 이 공사 종류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목공사라는 대분류가 만들어졌고, 이 대분류 클릭하신 후 구조물공이다 이렇게 해서 또 추가를 해보시면 중분류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중분류 클릭하시고 잡철물 제작 설치라는 거를 한번 넣어볼래 하면 잡철물 한번 검색하시고, 만약에 단가 산출서 있는데 1위 대가에는 없을 수 있어요. 뭐 운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여기는 있지만, 또 단가 산출서의 운반은 더 많은 양의 운반이 있을 수 있으니 둘 다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위 대가에 없다고 다 없는 게 아니고 단가 산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검색해 보시고, 이거는 기본 데이터라는 거는 일단 저희 뚜껑 설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고, 나의 데이터는 자신이 만든 거고 다른 유저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검색해 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만든 건 이렇게 별표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뭐 매너 소음반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도 잘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설계하시면은 설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다시 구조물공으로 넘어가서 나는 작철물 제작을 한번 넣어볼래 해서 뭐 제작 및 설치를 넣을 거면은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고, 대, 중, 소,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품명 순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비 같은 경우, 보통 자재비는 중분류를 나눠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바로 품명으로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중분류 넣지 않고 바로 품명으로 쓰실 거면은 밑에 걸 클릭하시면 되시고, 중분류를 생성해서 하실 거면은 위에 걸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중분류를 생성해서 썼으면 계속 중분류를 생성해서 제작을 하셔야 돼요. 어디는 중분류가 있고 어디는 품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구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분류를 생성해서 쓸 거면 중분류를 계속 생성해서 쓰시고, 만약에 품명으로 바로 넣으실 거면은 품명만 바로 넣으시는 방법으로만 계속 쓰셔야 돼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중분류 생성을 할 거고, 만약에 품명 바로 입력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바로 눌러보면은 바로 이렇게 품명을 넣을 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넣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중분류가 생성이 안 돼요. 이렇게 플러스를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제거하시고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 화면이 뜨는데, 저는 중분류를 생성할게요. 토사 종류에 대한 어떤 자재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중분류를 클릭해 보시면 그때야 이렇게 분명히 뜨고요. 조경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추가할래.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뭐 어떤 철제 정리에 대한 자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각관, 구정 각관이나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 각관이 있겠죠. 이런 걸 또 추가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사급자재비는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분류를 생성 안 했다면 이 적용도가 바로 입혀지겠죠. 이 사급자재비 밑에. 그래서 웬만하면 중분류를 만들어 쓰는 게 더 보기도 좋아요. 보는 사람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비인데요. 이 폐기물 처리비도 중분류를 생성할 수 있고 바로 품목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중분류를 생성할게요. 지금 사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강급자재비는 다 방식이 똑같아요. 사급자재비만 쓸 수 있다면 폐기물 처리비랑 강급자재비는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폐기물 처리비도 이렇게 중분류 생성해서 폐콘크리트에 관한 폐기물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클릭해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비는 자재단가표에 있어요. 그리고 경비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콘크리트라고, 그냥 폐기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폐기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 상차비 같은 경우도 뭐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게 다 설계마다 다르겠죠. 그럼 상차 포함이면은 이런 거를 뭐 넣으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처리비잖아요. 여기 상차비는 여기 넣으시면 안 되고 어디 토공 부분이나 넣으셔야 돼요. 처리비는 말 그대로 처리 비용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원가에서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처리 비용만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금액을 알고 싶다면은 추가하신 후에 자재단가표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폐콘크리트 여기 있죠. 이거 추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추가될 거예요. 근데 나는 폐아스콘도 넣고 싶어 하면은 또 여기서 중분류를 폐아스콘이라고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폐아스콘 있죠. 이거를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중분류가 이 폐콘크리트에 선택돼서 지금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제거하시고 다시 폐아스콘에 중분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폐아스콘을 클릭하시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강급자재비. 이 강급자재비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는 도급자 강급이랑 강급자 강급을 나눠놨어요. 이 도급자 강급은 뭐냐면, 강급 자재에서 레미콘을 관에서 지급은 하지만 재료를 우리한테 배급을 해주지만 시공은 누가 하냐면 도급자가 하게 돼 있어요. 자재를 받고 시공을 하는 거를 도급자 강급, 자재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하는 거를 강급자 강급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조경이면은 퍼걸러가 있어요. 뭐 퍼걸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설치도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강급자 재질 중에 현장 설치도로 돼 있는 거는 강급자 강급이에요. 전부 다. 근데 현장 도착도로 돼 있거나 어떤 뭐 그렇게 하여튼 설치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다 도급자가 시공을 해야 될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도급자 강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도급자 강급이랑 강급자 강급 추가하는 방법은 사급자재비랑 똑같아요. 플러스 누르시고 중분류 생성하시고, 만약 이게 레미콘이다 치시면은 이제 이렇게 또 자재비가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레미콘 뭐 이렇게 사급 뜨죠. 근데 이제 강급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자재단가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올라있는 데이터가 맨날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서 항상 만들어 쓰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임의로 아무거나 써볼게요. 뭐 강원도 값만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조달 수수료도 알아서 들어가고, 보통 조달 수수료가 0.54%면은 0.0054인데 그 조달 수수료를 항상 확인하시고 넣어주세요. 일단 기본 세팅값은 저희 뚜껑사기에서는 0.54%로 넣어드리거든요.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꼭 잘 확인하셔서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강급자 강급도 한번 이렇게 임의로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퍼걸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퍼걸러 해서 있네요. 일단 이거를 뭐 다른 유저 데이터도 있는지 한번 봐보고, 다른 유저 데이터 있네요. 그래서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하시고, 이렇게 되면 전부 이제 설계 내역의 기본 세팅은 다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나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설정을 해야 돼요. 원가 자동 적용이 있는데 전 버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가 적용하시는 걸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간주노비를 내가 몇 프로를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뭐 적어 놓긴 했지만, 내가 조경공사인지 뭐 통업공사인지 이런 걸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동 기능을 넣어 놨는데,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사 세부 설정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공사 이름을 또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명을. 네, 이거는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시고, 일단 저는 조경공사라고 해볼게요. 조경공사라고 클릭하시고, 내가 이게 설계를 하는데 이 공사는 최대 30일 이상이 될 것 같아 하면 30일로 일단 적을게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인지 전문건설업인지 파악하시고, 내가 전문건설업이다 하면 전문건설업에 있는 조경, 시설, 식재 이거 클릭하시고, 자, 이 4번이 지금 건설기계 대여금이에요. 그래, 아까 위에 설명 못했는데 공사일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30일 이상일 때는 건강연금, 노인장기 이런 게 이제 보험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30일 미만일 때는 안 들어가요, 그 보험비가. 그래서 공사일수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내가 30일 이상 공사인지 아니 20일인지 15일인지 이걸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원가 자동 적용이 돼요. 안 그러면은 잘 안 되니까 정확하게 체크할 거 다 해주세요. 근데 건설업의 종류가 종합건설인지 전문건설업인지 체크해 주시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는 도급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총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들어가요. 뭐 강급자재가 2천만원 이상이어도 들어갈 되고, 그래서 도급 플러스 강급 플러스에서 2천만원 넘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경 같은 경우는 특수 및 기타 건설 공사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밑에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비도 만약에 나한테 맞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조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조경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 원가율 자동 적용을 ON을 하세요. ON 키면은 이렇게 적용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원 이상일 때예요, 공사비가. 그러면은 임의로 시당을 2천만원 이상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300을 넣으면 되나?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도급공사비 2천만원이 넘었네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산업안전관리비가 이렇게 알아서 적용된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원가는 거의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건드려 봤자 여기서 1,000원 미만 절삭하실 때 바로 여기서 절삭하지 마시고 이윤에서 먼저 잘라버리세요. 이윤에서 어느 정도 빼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5000을 만들 거다, 여기서 지금 얼마를 빼야 될지 모르겠지만 뒷자리 251을 한번 빼보세요 먼저. 근데 빼니까 지금 너무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200원으로 일단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31원만 더 빼면 되죠. 그러면은 한 220원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9원만 빼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 버튼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다 합했을 때나 이 금액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절삭해버리면은 도급공사비에서 바로 뒤에서 강제로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윤에서 조정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지 부분, 갑지는 뭐 여기 이제 플러스 누르시면은 지금 설명 나와 있어. 예제에서 뭐 팀장 담당자, 뭐 저 똑같이 해볼게요. 팀장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장, 근데 팀장이 계장이거든요. 그럼 과장으로 넣을게요. 과장, 그 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넣으시면 들어가고요. 공사 위치 땡땡시, 뭐 땡땡동 1111-1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 공사 개요 소공일식. 지금 이건 임의로 접는 거라 너무 이거 지금 어떤 설계 정확도를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법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소공 일식, 구조물공 일식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또 밑에 추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게 강급자재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눌러주시면 강급자재비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